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싸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오는 18일 경남도청에서 회동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 지사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을 방문한 김무성 대표가 무상급식 논란에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을 선별로 전환하고 남는 재원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쓰는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은 국비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도지사의 재량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반대로 홍준표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문 대표는 경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도지사의 그 신념이 어떻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밖으로서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표는 오는 18일 홍준표 지사를 만나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에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공식 제의를 받고 정당 대표를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수락했습니다. 두 분 간에 의제 협의를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겠나.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싸고 문 대표와 홍 지사의 회동이 사태 해결에 물꼬를 틀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4월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을 앞두고 급식비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담은 가정통신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2015년 경남도청과 시군청 급식비 지원이 중단돼 4월부터 불가피하게 급식비를 징수한다며 급식 운영비와 인건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계속 지원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급식으로 바뀌면서 학부모들이 학생 한 명당 내야 하는 급식비는 연간 40만 원에서 7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경찰이 성매매 함정 단속을 하던 중 다방 여종업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지 넉 달이 흘렀지만 정작 성매매 알선 업주나 성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영의 한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 24살 조모 씨가 창문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직전 경찰이 성매수 남성인 척 조 씨를 모텔로 유인했고 체포 직전 창문으로 뛰어내린 겁니다. 사고 뒤 4개월, 숨진 조 씨가 일했던 다방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고 있는 다방 업주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는 사고 직후 단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의 유력 증거가 될 다방 영업장부조차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다방 업주와 숨진 여종업원의 통신기록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돼 수사를 진척시키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또 성매매업소를 지금 계속 단속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곳에 또 9명 입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척결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성매매 여성을 죽음까지 몰고 간 무리한 함정 수사를 해놓고도 정작 사건의 전모를 밝힐 알선업자 등에 대한 수사에는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성매매 건절의 의지가 있다면 사업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협력하는 사업주도 청구벌을 받아야 된다. 경남 지역 여성단체들은 다방업주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창원과학고등학교 실험동 화학실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학교에 있던 학생 수십 명이 대피하고 실험실 책상과 컴퓨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험이 끝난 수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거제시 장승포항에서 44살 김모 씨가 바다에 추락했지만 해양경비 안전서 대원에게 구조됐습니다. 통영 해양경비 안전서는 김 씨가 술을 마신 채 해안가를 걷다가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와 수돗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물을 끌어와 담수화 과정을 거친 뒤 수돗물로 공급하게 될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하지만 고리 원전과 불과 11km 떨어져 방사능 물질이 함유될 우려가 있다며 주민들이 가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원자력 연구원 등 3곳에 검사를 의뢰해 조사한 결과 라돈을 제외한 33종의 방사능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라돈은 자연 방사성으로 이번 검사 결과 10에서 17 피코큐리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 농도는 미국 수질 기준 4,000 피코큐리의 아주 낮은 농도로서 검사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는 안전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수도 본부의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3-4차례 정도 해가지고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물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지금 물을 마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대책위는 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는 미국 국제위생안전인증기관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예로부터 봄비는 쌀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봄에 내리는 비는 참 반가운데요. 오늘 건조함을 완전히 해결해줄 정도는 아니겠지만 경남 대부분 지역에 촉촉히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지역마다 내리는 시간대가 조금씩 다르니까요.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침에 북서내륙을 중심으로는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진주와 하동에서는 비의 형태로만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도 진주와 하동, 사천에서는 이 비가 계속 이어지겠고 그 밖에 김해와 양산, 창원 등에서는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조금씩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이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직 경남 지역은 비가 시작된 지역은 없는 상태고요. 일부 지역 옅은 안개만 조금씩 끼어 있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밀양과 창녕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창원이 4.6도, 밀양은 영하 3.4도로 출발하며 어제보다 최고 5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창원 12도, 김해 역시 1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합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남해에서는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일부 지역 영하로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진주 11도, 사천 12도 등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 아침 기온 조금 떨어지겠고요. 이후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빠르게 오르면서 당분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연구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시군 소식 알아보는 경남 네트워크입니다. 사천시가 하천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제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이번 달부터 집중 단속합니다. 의령군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주택에 대해 가구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함안군이 요리, 스포츠, 한글 교실 등 오는 4월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리는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하동군은 민물고기 생식 경험이 있는 섬진강 유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장내 기생충 검사를 합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조류가 발생했을 때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낙동강 환경청은 최근 정수장 운영관리협의회를 열고 올해도 낙동강에 조류가 우려된다며 정수장 운용 등 기관별 조류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영남권 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관계기관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정수장 운영관리협의회는 4대강 사업 이후인 2012년부터 매년 두세 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해 상습 혼잡을 빚었던 통영시 산양읍 다라공원에 대규모 주차장이 완공됐습니다. 완공된 주차장은 94면 3층 규모로 다라공원 앞에 있습니다. 통영의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다라공원은 그동안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변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지체와 정체 등 혼잡을 빚었습니다.
창원시가 분명 마금산 온천 활성화를 위해 종합관광대책을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우선 마금산 온천 관광지에 꽃단지와 가족농장을 비롯해 자전거길과 산책로를 만들어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객의 불편과 불만을 줄이기 위해 교통과 식품위생 등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가 창원지방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하면 반드시 전문상담위원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창원지법은 이혼 위기에 직면한 부부가 신중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협의 이혼 전 의무 상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협의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전문상담위원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산학형 클러스터 대형 필지를 중소형으로 쪼개 분양합니다. 경상남도 서부권 개발본부는 혁신도시 내 산학형 클러스터 7필지 15만 7천 제곱미터를 31필지로 나눠 중소형 필지로 분양합니다. 입주 가능 업종은 연구소와 항공우주, 나노융합, 주택건설 관련 산업입니다. 경상남도는 중소형 산학형 클러스터 분양으로 관련 기업의 입주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